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3일 코멘트입니다. 폭염 속에 진행이 된 잼버리 개용식에서 83명이나 탈진을 했고 행사의 일부가 중단이 되었듯이 한국도 상당히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며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국 국가등급의 하락의 결과 주식들은 하락을 했지만 어제도 썼듯이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나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빠지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2년 만기 국채도 4.89로 약간 내려왔고요. 10년 만기채가 4.08로 약간 올라왔습니다만 언론에서 쓰듯이 뭐 국채가 금리가 폭등하고 금리가 폭등하면 가격은 폭락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이 너무 뭘 모르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이번 주는 사실은 금요일 날 발표될 비농업 고용 수치와 실업률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률이 역사상 최저치로 또 떨어지고 비농업 고용이 늘어나고 이러면 여전히 제일 중요해 보는 그 고용이 좋아지고 있다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금리를 많이 올릴 필요가 있을까? 인프레가 살아날까? 라는 생각들을 할 수도 있겠죠. 일본의 자동차 회사인 스바루는 2030년까지 1조 5천억 엔, 13조 5,96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연간 6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여 전 세계 판매 목표의 50%를 전기차로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스바루조차도 전기차에 투자를 한다고 발표한 것을 보면 대세는 전기차입니다. 일본의 라쿠텐 그룹은 오픈 AI와 함께 비즈니스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고 라쿠텐의 제품 및 서비스에서 오픈 AI 앱을 사용하는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라쿠텐조차도 AI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대세는 AI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초기의 개발 비용이라든지 시행착오라든지 정보의 규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가 향후 AI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한 명이 사망을 하고 20만 명 이상의 이지면이 났던 태풍 카눈이 대만으로 접근하면서 오늘 시장과 학교를 전부 닫았습니다. 지난주 중국의 동북부를 강타했던 태풍 독수리의 여파로 수많은 쓰레기와 폐기물들이 강으로 떠내려와서 사진을 첨부했습니다만 허베이성 같은 경우에는 온갖 쓰레기와 폐기물이 강에 뒤덮인 모습입니다. 중국의 사이버 공간 규제국이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 중독을 금지시키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9월 2일부터는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은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모바일 기기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이 차단이 됩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규칙이며 단 부모가 허락을 한다면 적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전에 중국 정부가 기업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온라인 게임을 금지시켰던 것처럼 바이두나 텐센트 같은 회사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의 7월 한 달 동안의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판매량은 4년 이래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주투자가들이 중국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없어진 모습이었죠. 하지만 8월에 들어서는 중국 정부가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양책과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오히려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회사인 BYD는 인도에서 조립과 판매를 하는 자동차의 수입 부품에 너무 적은 세금을 냈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인도 정부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러시아가 곡물의 수출을 못하게 하기 위하여 다뉴브강 하구에 있는 우크라이나 항구를 폭격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곡물의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이미 6월에 예고했듯이 러시아에서의 대사 업무를 종료한 첫 유럽 국가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업무를 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러시아의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업무를 재개한다고 했습니다. 올해 77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의 결과를 불복하고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세 번째로 형사 기소를 당했습니다. 미국 국무실은 임명된 지 7개월 만에 소리소문도 없이 좌천이 된 친강 외교부장이 후임으로 다시 임명이 된 왕위를 워싱턴으로 공식 초청을 했습니다. 최근 한국도 마찬가지고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축구팀들의 선수들이 입국을 해가지고 친선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국뽕에 쩔은 한국이나 일본의 기자들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한 기자가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뛰고 있는 호나우두에게 오타니를 아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오타니를 알 리가 없는 축구 선수인 호날두는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죠. 과거에 한국의 기자들도 외국 사람들 오면 박지성을 아느냐고 많이 물어본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스포츠는 축구지 야구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의 팔로우 수를 간단히 비교하자면 그렇게 일본 애들이 입에 침을 바르는 오타니는 579만 명이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부산에 도착한
브라질의 네이마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부상 때문에 회복하는 단계로 축구 시합에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 네이마르는 2억 명 이상이 팔로우를 하고 있어요. 손흥민 선수도 1,000만 명이 넘게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오늘 현재도 국내 주식 약간 하락을 하고 있고 현대차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저 카페에는 그 두바이에 있는 굉장히 복잡한 길하고 동경 서쪽에 있는 하지오지라고 하는 곳에 있는 또 복잡한 길의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머리가 빙빙 돌아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목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